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수어를 배웁시다는 33회차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민경의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네, 코너 1에서도 또 복습하는 시간 거쳐가야겠죠? 네, 지와 자음 모음 숫자 20까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다음 모음은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 아에다가 이, 야에다가 이, 어에다가 이, 여에다가 이, 오에다가 이, 우에다가 이, 의에다가 이. 네, 그리고 숫자 1, 2, 3, 4는 똑같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까지 하고 또 자기소개에서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지니 PD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희. 얼굴 이름은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채율. 얼굴 이름은 개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번 주에 지용제 가서 저희 맞아요. 참여형으로 이제 주민분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방송을 저희가 어떻게 했었었나요? 저희가 야외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했습니다. 네, 그 방송을 할 때 참 많은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 안에서도 원래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여기 안에서만 내부에서만 했었다가 처음으로 야외에서 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또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수어를 이제 자기 이름을 지화로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시간도 물론 좋았지만 그런 시선들이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수어가 공용어로 인정을 받기 이전에는 약간 수어를 하면 청각장애인이 하는 그런 건데 이상하게 쳐다보는 좀 불쌍한 시선으로 보는 걸 느꼈다면 요번에 이제 보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을 때는 제 느낌은 어쨌든 2016년도에 이제 우리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끔 해서 이제 한국 수어가 이제 공여가 됐잖아요. 한국 수어가 그렇게 되면서 또 뭐 점차 나가는 건 맞겠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터지면서 브리핑을 하고 이러면서 수어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노출이 되면서 어쨌든 이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익숙한 거. 그래서 이상하게 봤던 그 시선에서 익숙한 그런 시선을 또 보고 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수어로 표현을 할 때 이분들도 굉장히 뭔가 귀 쫑긋쫑긋하고 약간 좀 눈이 이쪽으로 쏠리고 우리 쪽으로 맞아요. 그리고 참 궁금하신 것들도 많으셨고 또 참여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상당히 저희 그 프로그램 했을 때 주민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저는 참여율이 높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코너가 1에서는 지화 숫자 배우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수어에 대한 그리고 농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진행을 했었고 3코너에서 지화를 배우는 거였잖아요. 네. 그 실제 오신 주민분들한테.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희 이름을 할 때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이게 박이래 이러면서 따라하고 막 한 사람을 막 찝으면서 얘기를 했을 때 흔쾌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부끄러워하지만 그 이름을 말하고 본인 이름이 나왔을 때 막 집중해서 빨리 들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수어가 뭔지 약간 사람들이 알아가고 그리고 수어가 정말 좋은 언어라는 거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본인 이름을 배울 때 더 열정적이었던 맞아요. 모습이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서도 우연찮게 수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네네네네. 이제 전에 이제 근무하셨던 곳에서 농아인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수어를 따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몸짓으로 뭐 바디랭귀지로 뭐 그러니까 제스처로 막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게 됐다. 하시는데 진짜 이게 진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소통하고 이래야지 뭔가 이제 기억하는 것도 쉽고 대화하는 것도 금방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해보라고 막 맞아요. 하면서 시키고. 진짜 그 수어 방송을 할 때 사실 좀 저희 앞에 앉아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수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보잖아요. 대본도 있지만. 근데 유난히 저분이 잘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분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분은 뭔가 수어를 아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분을 찝었던 거였거든요. 수어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천천히 하시는데 그분은 유창하게 이렇게 지화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하시지? 그게 궁금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느꼈던 게 직장을 다니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웠다는 게 어쨌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어쨌든 그 지용제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 좋은 경험이었고 맞아요. 좋은 추억이었고 진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주민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그럴 만한 주제로 뭔가 했으면 하는. 맞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다음번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래서 수어도 하고 이 고향방송국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진짜 주민분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보고 싶다. 그렇죠. 지희 PD님이 거기 지용제 그 기간 동안 계속 계셨잖아요. 힘들었습니다.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일 참여율이 높았던 프로그램이 수어를 배우시다였다고 하셨고 또 만약에 이제 이런 경험이 또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고 하면은 수어를 배우시다가 또 했으면 한다는 그쵸. 거죠. 당연히. 그리고 어쨌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즐기는 지용제잖아요. 사실 아쉬웠던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방송활동가 외에는 장애인분들을 보지 못했거든요. 일단 전 봤습니다. 부스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호떡 파는 농인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거든요. 호떡 파는 농인분도 있으셨고 우리 옥천에 사시는 농인분이 이렇게 부스 구경하시면서 돌아다니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어 통역을 했잖아요. 자립 이야기 가지고 그 수어 통역 끝나고 이제 그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인사드리고 나가면서 막 얘기를 했죠. 그 방송 보셨대요? 자립 이야기? 멀리서 봤대요. 근데 보이셨나? 이야기가? 멀리서 봤는데 그래도 좀 괜찮았다. 짧게 그냥 잠깐 무슨 얘기일까 하고서는 잠깐 봤다가 그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 됐던 그 축제에서도 어디인가에는 우리 농인분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 맞아.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그 곳곳에서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이 어쨌든 수어 통역과 수어 방송이 딱 그 3일 동안에 2번밖에 없었잖아요. 2시간밖에.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이 배정을 좀 하고 농인분들도 정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장애적 감성을 더 낮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점을 네. 우리 여기 라디오? 라디오에서 네. 참고를. 네, 라디오도 참고하고 그 문화원 측에서 같이 협력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용제를 그쪽에서 주관해서 같이 이런 거 피드백하면서 보완을 해가면 더 괜찮을 것 좋겠다. 같네요. 네. 지용제 아쉬웠던 건 개막식 왜요? 수어 통역이 없더라고요. 이런 왜 없었을까? 개막식 수어 통역이 없더라고요. 폐막식은요? 폐막식도 없었습니다. 이런 폐막식을 안 하더라도 개막식은 항상 하는 건데 네. 포도복숭아 축제 후에는 없던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거를 지용제 측에서 다음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겠네요. 그쪽이. 그쵸.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마마무의 오아예 듣고 오겠습니다. 수어를 배웁시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33회차 시간부터는 응용 상황극 시간이 아닌 노래 가사로 이제 수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꽤 많은 상황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옷가게, 미용실, 뭐 음식점, 회사 면접, 꽃가게 뭐 이런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지니 PD님하고 시청자분들이 수어로 문장을 구사하는데 조금 익숙해져서 노래 가사를 배우는 걸로 콘텐츠를 변경을 해봤습니다. 노래 가사 배우는 콘텐츠도 여러분들이 재밌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박군의 한잔해. 한잔 하면 약간 좀 트로트 노래 있잖아요. 네. 한잔해. 그 노래이거든요. 우선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숙취 한잔 목이 말라 한잔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밤새도록 한잔 어때요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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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잔해 두 잔해 세 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내가 쏜다 한잔해 삼겹살에 한잔 때리자 치킨에다 한잔 때리자 두부김치 해물파전 시원한 한잔 주세요 밤새도록 한잔 어때요 네, 이렇게 한 잔에 익숙한 노래이지 않나요? 신나는 노래. 네.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굉장히 익숙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나올 때면은 이제 수어로 한 잔에 한 잔에 배우면 네. 나올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어쨌든 한번 이렇게 한 줄 한 줄 읊어보겠습니다. 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한 잔에 한 잔에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박군의 그 안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잔에는 한 잔에? 한 잔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이렇게 하는데 뭐 율동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또 리듬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 뭐 왼쪽으로 한 잔에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이렇게. 네. 그래서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네. 그러면은
취할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득 차다 배웠었죠? 네.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아, 취할 때까지. 취할 때까지 어. 가보자. 가보자. 네. 취할 때까지 어. 가보자. 그렇게 하고 네. 내가 내가? 쏜다. 오, 쏜다. 우와, 이건 처음 내가 배운다. 돈 낼게. 오, 내 돈에서 타. 타. 내가 내가 쏜다. 쏜다. 한 잔에. 한 잔에. 그리고 월요일은 원래 원래 먹는 날. 먹는 날. 아, 이거 안 받치고 월요일은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오. 이렇게 하고 네.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우와, 이게 화예요? 네, 화가 화. 이렇게 이게 반대로 참다고. 참다. 여기에서 이게 내가 삭혔는데 음. 빵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숙취의 한자는 머리 아프니까 머리 아프니까 한 잔. 한 잔. 목이 목이 말라 말라. 이게 마르다예요. 마르다. 끈적끈적. 목이 목이 말라 한 한 잔. 잔. 그리고 금요일은 일은 불금이니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인 사이에선 불금은 많이 없어서 이거를 뭐라 해야 될까? 쉬는 날은 아닌데 달리는 날, 노는 날. 그래요. 뭐 노는 날로 해도 될 것 같네요. 음. 그러면 금요일은 일은 노는 날이니까 이렇게 하도 되고. 까. 그리고 밤새도록. 밤새도록. 여기에서 네. 그대로 곡선 타고 올라와서 오, 밤새도록 밤새도록 한 잔 한 잔 어때요? 대박.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 한번 네.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이렇게 하고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딴딴딴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딴딴딴 숙취에 한 잔 겁나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숙취 아니면은 그냥 아픈 거 빼고 숙취에 한 잔 이렇게 해도 돼요. 숙취에 한 잔 목이 말라 한 잔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밤새도록 한 잔 어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좋아. 그렇게 하고 네. 삼겹살은 돼지. 돼지잖아요. 네. 근데 삼. 삼겹살이 줄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다면 삼겹살. 이렇게가 삼겹살이에요. 네. 돼지고기도 물론 있지만 돼지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총칭할 때는 돼지고기 하는데 네. 삼겹살은 이렇게 있습니다. 유명하니까. 네. 삼겹살에 한 잔 때리자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 치킨에다가는 닭뼈살 모양 치킨에다가 한 잔 때리자. 네. 두부김치 해물파전. 두부김치는 네. 이 수어가 엄청 많은데 흰 두부예요. 두부. 우와. 말랑말랑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네. 얘 두부, 김치, 김 배추 모양. 오, 김치. 그다음 해물파전은 그냥 전 부치는 거. 전 부치는 거. 전 부치는 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두부 김치 이렇게 해야지. 아우 빠르네. 두부 김치. 두부. 이렇게 흔들지 마. 네. 한 번. 두부 김치. 파전. 해물파전 이렇게 하고. 네. 시원하다. 이게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한 한 잔 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한 한 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네. 수어가 너무 많으니까 노래는 많으면 안 되거든요. 음. 한 잔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한 잔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밤새도록 한 잔 어때요? 이렇게 하고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잔에 뭐야? 오늘 밤 오늘 밤 밤? 오늘 밤 이게 낮이고 낮, 밤 오늘 밤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하네요. 한 잔에 한 잔 갈 때까지 했어요. 했어요? 너와 내가 안 했던 것 같은데? 갈 때까지 이거 했잖아요. 갈 네. 때까지요. 아. 그리고 오늘 밤 너와 내가 뭐 하나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아니면은 너 원래 이렇게 이게 하나거든요. 오. 둘이서 모인 게 하나가 됐다. 네. 근데 여기서는 너와 나 오늘 밤 너와 내가 함께. 뭐 함께 해도 되겠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두 잔에 아니면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이런 오, 식으로. 이건 좀 쉽다 오늘 건. 오늘 건 쉬워요. 네. 한번 노래랑 해볼까요? 할 수 있겠죠?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숙취에 한 잔 목이 말라 한 잔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밤새도록 한 잔 어때요 어때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아이고. 나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네. 꽤나 준비 시간이 없으니까 어렵네요. 다음도 준비됐을까요? 네. 삼겹살에 한 잔 때리자 치킨에다 한 잔 때리자 우와, 좋다 이게 더. 두부김치 해물파전 시원한 한 잔 주세요 밤새도록 한 잔 어때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오케이.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나름 따라하긴 괜찮네요. 나름 따라하긴 괜찮죠. 음. 이게 또 연습을 하고서는 해야지 완벽한 이 곡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수어 노래도 연구가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냐도 알아야 되고 그 리듬에 맞춰서 다른 율동을 또 첨가해서 같이 하면은 좀 더 하는데 여기에서는 즉석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점. 네, 그리고 시간도 없어서 연습을 못 한다는 네, 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응용을 해서 한 잔의 곡을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디다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맞아요. 회사 회식 때 쓰면은 참 좋겠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네. 하고 저는 약간 오늘 배웠던 게 저는 이 노래 가사를 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노래를 수어로 만들 때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고 네. 맞춰야 된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같은 맥락의 문장이고 수어인데 네. 수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간결하게 끝내줘야 되는 게 네. 노래에서는 좀 복잡하지도 않고 어수선해 보이지도 않고 아. 그래서 이 리듬에 맞게끔 네. 이 노래 한 곡의 분위기에 맞게끔 어쨌든 수어가 받쳐져서 같이 함께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네. 응용을 하셔도 좋아요. 아 이거를 뭐 또 문장으로 따로 응용을 해도 괜찮고. 그렇죠. 아. 삼겹살에 한 잔 때리자. 뭐 네. 삼겹살에 삼겹살에 한 잔. 한 잔 때리자. 때리자. 이런 이렇게 거 해도 되고. 이거 좋다. 삼겹살에 뭐 치킨에다가 한 잔 때리자. 때리자. 그 장소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고깃집을 삼겹살집 가면 삼겹살에 한 잔 때리자. 이런 식으로 짠할 때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어 배우신 걸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다음 곡이 박군의 한 잔인데 한번 응용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박군의 한 잔에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한 잔에 네, 노래 듣고 왔는데 요거 가지고 응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코너 3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신문과 옥천닷컴을 참고해 소중한 지역 이야기를 수어로 전달해드리는 세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2022년 9월 23일에 발행된 옥천신문 제1658호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지인 PD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나눔센터 자연앤숨 본격 가동, 장애인 자립을 위한 평생 직장 목표로 기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활을 가치로 닻을 내린 사회적 기업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 마스크 브랜드 자연앤숨이 본격적인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지난 2월 준공식을 열고 4개월 만에 KF94 마스크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받았고 향후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연앤숨은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올해 선보인 마스크 제조 브랜드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인증받았고 지난 6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 허가까지 받으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효정 원장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최우선 목표는 일반 고용으로 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마스크 제조 사업을 통해 평생 직장이 되어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유 연습 좀 더 하고 올걸요.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기사만 읽는 건데 기사 그러니까. 제목을 읽어가지고 2주를 정지용 그거 지용제 갔다 오느라 아주 하려고 딱 했는데 잠깐만 장애인 일자리 나눔센터 네. 심지어 문장도 끝까지 완성을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면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장애인. 일은 일, 자리는 자리. 그래서 일자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그렇게 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는 뭐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요만큼에서 이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확대하고요. 뭐 인증을 받았다. 인증 같은 경우는 인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증 혹은 인정. 인증.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한번. 잠시만요. 그럼 저는 이런 본격적인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날개짓이면 문장대로 하면은 네. 지가 이제 날개짓을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한다. 그냥 시작한다. 시작한다. 이렇게 합니다. 오. 불필요한 건 빼고 그 문장에서 되게 뭐가 많잖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식어? 그쵸. 그런 부분들을 우리 수어로는 간략하게 팩트만 전달할 수 있게. 동시통역은 그래서 좀 더 빡세겠네요. 엄청이요. 그쵸? 그때 순간순간마다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게 전환을 하고 네. 또 가끔 가다가 이거 대본대로 읽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거대로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갈까요? 네. 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옥천군이 상담소 등 지역 내 전문기관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9월 14일 제299회 옥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의회에서 이병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이 새로운 강력폭력 범죄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44,460건으로 2011년 대비 6.5배가 발생했고 성폭력도 34,600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및 불법 촬영 가해자가 피해자를 결국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은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지원제도 홍보 등의 간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터놓고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폭력 피해자 쉼터와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 등의 전문기관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체계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꽤나 저는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아유, 중요하죠. 네. 네.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폭력. 이 피해자 지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긴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네. 옥천 군대에서도. 네. 이런 건 수어로 어떻게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네. 폭력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사람의 형태이고 네. 이거 주먹을 때리는 이 행위가 폭력이에요. 폭력. 네. 그래서 가정 폭력은 집 사람이 있는 네. 폭력이에요. 네. 가정 폭력이 되고 가정폭력. 성폭력은 이게 성이에요. 성. 코 살짝 위에 성. 네. 이게 성이고 어떤 남성이든지 네. 여자가 당하는 입장이면 이렇게 하고 네. 남자가 당하면 여자가 남자한테 했을 땐 이렇게 하고 다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여성 폭력은 여성 폭력. 이렇게 됩니다. 그 상담소는 뭐 네. 상담 시설 혹은 상담소 곳을 붙이면 되고요. 네. 전문 기관은요? 전문기관은 전문기관을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조조조 쫓아다니는 거. 이렇게 여자분이면 남자가 이렇게 쫓아다닌다. 남자가 이 여자분이 이렇게 쫓아다닌다. 어떤 피해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네, 데이트 폭력은 저는 새로 나온 단어 같다고 좀 생각하는데 데이트 폭력도 뭐 이게 데이트니까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폭력 이런 식으로 또 하면 되겠네요. 네. 뭐
이렇게 하고 젠더 폭력. 젠더 폭력 같은 경우에는 또 성폭력이랑 이게- 달라요. 이게 그렇죠. 이게 조금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음. 그래서 저는 지화를 쓰고서는 그냥 폭력이라고 해요. 아직까지 이런 젠더라는 그 수어가 아직은 없어서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지화를 씁니다. 그리고 사실 젠더 폭력이 떠오르기 시작한 건 진짜 방금 기사 최근 읽었던 아닐까요? 것처럼 최근 한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아서 수어 논문어에는 아직 단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불법 촬영 가해자. 불법 촬영. 음. 불법 촬영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 아. 불법 촬영 같은 경우는 누구를 찍었냐 이게 아, 카메라고 네. 누구를 찍었냐 그래서 아. 불법 촬영 네. 이렇게가 됩니다. 살해는 좀 어떻게 하나요? 살해는 네. 여성분이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칼이에요. 아. 그러면 찌른 거예요. 어. 아니면 뭐 이렇게 죽였다던가 음. 뭐 이렇게 찔렀다던가 뭐 이렇게가 됩니다. 네. 좀 그렇죠. 그쵸. 수어 자체도 조금 완전 네. 근데 항상 수어는 표현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해주니까. 해줘야 돼서 네네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 방안들이 미리 대비를 해놨으면 그쵸.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겼을 텐데 그니까. 항상 우리 사회에서는 생기고 나서 죽음이 희생을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지원 방안이 생긴다는 거 이슈화가 되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 저는 좀 이게 조금 빨리빨리 좀 돼야 되네. 빨리빨리 좀 했으면 이전에도 얼마나 그 전에 이렇게 신고 건수가 있었을 거면 모든 게 있었겠지만 맞아요. 사실 맞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슈화가 되면 경찰들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도 이슈화 되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귀찮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생기고 나서 지원을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저는 바뀌어야 되는 현실인데 계속 바뀌지 않는 그런 게 참 화가 나네요. 그리고 이 신당녀 살인 사건은 사실 그 전에 많은 신고를 했었다고 그쵸? 들었어요. 스토킹도 하고 했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살해했다는 걸 보면서 이게 같은 여성 입장에서 진짜 너무 많이 분하고 화가 나고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웠겠어요. 그니까요. 그 공포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발언이 군의의 본 회의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좀 의미 있고 사실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옥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스토킹 살해 일어났었어요. 그래요? 몇 개월 전에. 네, 실제로 근데 사망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찌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옥천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어요. 참 참 이루 말할 그쵸. 수가 없네요. 네. 좀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어쨌든 위협받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다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수어를 배웁시다 33번째 시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셨나요? 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채널 OBN은 유튜브 채널 외에도 인스타그램 OBN 104.9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카카오톡방을 통해 저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방송에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10cm에 딱 10cm만 들려드리면서 수어를 배웁시다 33번째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채율, 코다, 패널의 박진희 PD님, 제작의 이혜민 PD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말에